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장관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 입장을 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더 탐사 쪽에 장관님 주소 나온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 보낸 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잘 수사할 거라서 제가 또 그냥 법무부 장관 신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검사 독침폭행 혐의 어제 최종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기로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가방. 그러지 마. 네, 좋아. 2일, 퇴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각종 현안에 대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대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뻔하디 뻔한 원론적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취재진과 방송 카메라가 눈에 들어오자 불이 나게 가방을 두고 뛰어와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우아를 떨어대며 하나만한 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인터뷰가 끝나자 자리를 뜨며 자신의 가방도 놓고 가려는 어리버리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수준까지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에 계속되는 가스라이팅에 일부 국민들이 변별력까지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공개된 미래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윤석열의 브레인이자 페르소나, 그의 오른팔인 소통령의 놀라운 변신인데요.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며 언론 프레이하며 나댔던 효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여론과 방송에 얼굴을 드러내 보여왔는데요. 이게 그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와 관련해 야당의 집중 견제가 오히려 한 장관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여권 일각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내후년 총선 등에서의 한 장관 역할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 장관의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아직까지 그를 정치인으로 보는 국민이 적은 데다 어떠한 검증도 받지 못한 법기술자인 그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장관은 10%의 지지율을 얻어 여권인사 1위를 차지했는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로 여야를 통틀어 선두에 섰습니다. 한 장관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4%, 국힘당 안철수 의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국힘당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각각 2% 순이었는데요. 지난 6월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 장관의 지지율은 4%에서 지난 9월 9%로 치솟았고 이후 다시 1%포인트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힘당 지지층에서 한 장관은 25%의 지지율을 얻어 2위로 홍 시장 7%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힘당 안팎에선 한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선 출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다음 전당대회에 한 장관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앞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도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집권 여당의 자존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한 장관의 2024년 총선 출마설에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은희 국힘당 의원은 전날 SBS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차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의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조 의원은 제가 서울 소초 국회의원인데 지금 보면 한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냥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데요. 나라를 5년 내내 박살을 내놓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내정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신은 퇴임해도 무탈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인물이 한동훈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봐서 잘 알겠지만 오로지 법만 외워 성공한 암기충 법기술자들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공감 능력도 없는데요. 또 이런 자를 국가 지도자로 뽑아야 할까요? 한 번은 모르고 당했지만 2번 당하는 건 바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고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정부 최고위직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제 어디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에 있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석방됐는데요. 구속하자마자 바로 석방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부득불 구속시킨 겁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걸까요? 그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이 사건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관련자들에게 창피를 주고 낙인을 찍기 위한 언론 프레이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흔하디 흔한 증거인멸과 도주, 사건의 중대성, 이 말로 인신을 구속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분에게 말이죠. 저는 7 정권에 거쳐 3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보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업무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2019년 동해, 20년 서해 사건들도 같은 자세로 판단하고 조치했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직무를 다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2분도 당시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평생 국가에 바쳐온 헌신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위기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재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공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